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시장을 차분히 정리해드리는 주간 통합 인사이트입니다. 이번 주는 한마디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월요일에는 코스피가 하루에 8% 넘게 빠지는 검은 월요일이 있었고, 금요일에는 다시 4% 넘게 솟구치는 골든 프라이데이로 끝났습니다. 오르내림이 워낙 컸기 때문에 숫자 하나하나에 놀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쉬운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주의 흐름을 날짜 순으로 보겠습니다. 월요일 6월 8일 코스피는 마이너스 8.29%, 7,484로 폭락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화요일에는 플러스 8.18%로 V자 반등을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다시 마이너스 4.52%로 내려앉았고, 목요일은 장중에 7,400선까지 밀렸다가 강보합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6월 12일 코스피는 플러스 4.63%, 8,123으로 마감하며 한 주를 화려하게 끝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향이 아니라 변동성 그 자체가 이번 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것이 이슈 5가지를 신호등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록불, 외국인 투자자의 복귀입니다. 외국인은 무려 24거래일, 날짜로는 35일 만에 금요일 약 2조 원을 순매수하며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날인 목요일에는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을 팔았다는 점입니다. 즉 하루 만에 방향을 바꾼 것이라서 이 복귀가 추세로 굳어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두 번째도 초록불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사실상 타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취소했고, 이란 외무장관 본인이 종전이 이렇게 가까운 적이 없었다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중재 초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조항이 빠져 있고, 오히려 석유 제재를 풀고 30일 안에 정상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 결과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내리면 물가 부담이 줄고 우리 수출 기업에도 숨통이 트입니다. 다만 서명과 이행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되돌림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초록불은 반도체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즉 장기 호황의 초입이라는 강세 전망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내년 빅테크들의 인공지능 설비 투자가 1조 1천억 달러까지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메모리 월 매출이 사상 최고를 찍으며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진단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주 들리는 59만 전자, 500만 닉스라는 말은 목표 가격이지 지금 가격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전망일수록 추격 매수보다 분할 접근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빨간불, 이른바 긴축의 창입니다.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이 1,518원에 고착됐습니다. 1,500원이 새로운 보통이 된 셈입니다. 게다가 한국은행 쪽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세 번째로 공개 언급했고, 미국에서는 새 연준 의장의 첫 회의가 매파적일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미래의 이익을 당겨와 높은 값에 거래되는 성장주에는 부담이 됩니다. 유가는 내렸는데 금리는 안 내려간다. 이것이 이번 주 시장이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노란불, 혼조 신호입니다. 금요일 미국에서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시에 데뷔했고, 일론 머스크는 순자산 1조 달러를 넘어 사실상 세계 첫 조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형 상장은 시장의 돈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은 상장 물량이 쏟아지는 반면 한국은 신규 상장이 가물어서 오히려 수급은 우리 쪽이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산 시장만 뜨겁고 서민 경제는 팍팍한 K이자 양극화에 대한 경고도 함께 나왔습니다. 좋은 면과 경계할 면이 섞여 있어 노란불로 봅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빼고 큰 손들의 흐름만 보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돈은 반도체로 쏠렸습니다. 외국인은 금요일 복귀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같은 반도체와 지주회사를 집중 매수했고, 기관도 같은 방향으로 약 2조 원을 사들였습니다. 반대로 2차 전지와 석유화학, 건설업종은 한 주 내내 소외됐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주 큰손들의 지갑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인프라로 열렸고, 공급 과잉 업종에서는 닫혔습니다. 지수와 수급을 빼고 산업과 기업에서 일어난 진짜 변화를 모아보겠습니다. 첫째, 구글이 차세대 인공지능 칩 생산 일부를 삼성 파운드리에 맡긴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둘째, 엔비디아의 새 칩에 들어갈 메모리 수출이 실제로 시작되며 6월 초 열흘간 반도체 수출이 16조 원을 넘었습니다. 셋째,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의 설비 투자를 2030년까지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가격만 올리던 전략에서 물량까지 늘리는 전략으로 바뀐다는 뜻이라 장비와 소재 부품 회사들의 온기가 퍼집니다. 넷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족이 2차 전지 같은 예비 전력 수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전이 현실화되고 반도체 강세가 이어지며 강세장이 연장되는 경우로
확률은 약 40%입니다. 두 번째, 강세 재료와 긴축 부담이 맞서며 박스권에서 출렁이는 경우로 확률은 약 45%. 이것이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종전이 무산되고 유가가 다시 튀며 조정이 오는 경우로 확률은 약 15%입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연준 회의와 일본은행 회의가 같은 주에 몰려 있어서 이 이벤트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무리한 베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산 기업 세 곳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인공지능에 꼭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분야에서 세계 최선두에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도 주가 수익 비율은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시장이 호황의 끝을 미리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호황이 길게 간다면은 지금 가격은 오히려 싼 셈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참고할 가격대는 금요일 종가 대비 3에서 5% 눌릴 때를 1차로 8에서 10% 구간을 2차로 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매수 시점을 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참고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금요일 하루에만 7.86% 오르며 외국인 매수 1순위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이면서 현금을 100조 원 가까이 들고 있어 파운드리와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성장에 투자할 여력이 큽니다. 구글의 차세대 칩 생산을 맡을 수 있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금요일 종가는 32만 2,500원이었고 흔히 말하는 59만 전자는 강세장에서의 목표 가격이지 지금 가격이 아닙니다. 기술적 참고 가격대는 1차로 30만 3천에서 31만 원대, 2차로 28만 7천에서 29만 3천 원대를 봅니다. 급등한 뒤이기 때문에 한 번에 사기보다 나눠서 접근하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장비 회사 원익 IPS입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공장을 늘리고 설비 투자를 키우면 그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봅니다. 최태원 회장의 설비 투자 2배 발언과 글로벌 설비 투자 확대가 바로 이 회사 같은 장비 기업의 일감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장비주는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주가 변동성도 큰 편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베팅하기보다 분할로 접근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살아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번 주가 준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빚을 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와 신용, 그리고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는 피하셔야 합니다. 변동성이 큰 장에서 가장 크게 다치는 길입니다. 둘째, 주도주인 반도체와 장비, 소재 부품은 흔들릴 때 나눠서 모아가되 자주 사고 파는 회전 매매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한쪽으로 몰빵하지 말고 성장주와 안정적인 배당주, 그리고 현금을 함께 들고 가는 바벨 전략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하락이 실적을 망가뜨리는 하락인가 아니면 과열을 시키는 하락인가? 키는 이번 주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를 다시 보면 위로는 종전과 반도체 호황, 외국인 복귀가 시장을 떠받쳤고 아래로는 긴축과 메가 상장의 유동성 흡수, 그리고 양극화 우려가 맞섰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느냐를 판단하는 핵심은 실적이 망가졌는가입니다. 다음 주에도 차분하게 무리하지 않고 함께 시장을 지켜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